여보, 어머니께서 오늘도 괜찮으셨어요? 제가 하루 종일 정성껏 모셔드렸거든요. 며느리 이지은의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도현이 출근한 지 불과 10분 후 지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죠. 어머니, 저 중요한 회의 있으니까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시끄러우면 일 못해요. 75세 치매 환자 박영숙을 향한 차가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18세 손녀 하은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죠. 할머니가 당뇨약을 반으로 쪼개서 드시는 모습,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시는 모습, 관절염으로 아픈 손목으로 손빨래를 하시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하은의 휴대폰에 담겼습니다. 며칠 후 하은이 충격적인 영상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을 때 도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언제 찍은 거니? 새벽 6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도현 48세. 20년째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부장이었죠.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는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거든요. 거실에서는 박영숙이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새벽잠이 없으셨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뭔가 생각에 잠겨 계셨죠. 도현이 거실로 나오자 영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아, 오늘도 일찍 나가니? 네, 어머니.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몸조리 잘하시고 계세요. 도현의 아내 이지은이 부엌에서 나타났습니다. 44세의 지은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죠. 아침 식탁에는 이미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준비했어요. 어머니, 드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도현이 보기에는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는 모습이 고마웠거든요. 지은아, 고마워. 어머니 부탁해. 오늘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걱정 마세요, 여보. 제가 잘 모실게요. 지은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현은 안심하며 출근 준비를 마쳤죠. 고등학교 3학년인 딸 김하은도 일찍 일어나 온라인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18세의 하은은 예리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였어요. 아빠 다녀오세요.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래, 하은아. 공부 열심히 해라. 영숙이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도현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직후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지은의 얼굴에서 따뜻한 미소가 사라졌거든요. 차가운 표정으로 변한 지은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가 있어요. 방해받지 않게 방에서 조용히 지내주세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아, 그래. 알겠다. 미안하구나. 지은은 대답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던 영숙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은이 자청해서 모시겠다고 했었죠. 처음에는 정말 잘해줬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도현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층에 사는 최순자는 73세의 활발한 할머니였습니다. 30년간 같은 아파트에 살며 영숙과 절친한 사이가 되었죠. 이날 아침 순자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저 집에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 영숙의 집에서는 항상 화목한 대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지은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런 식으로 말하나?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영숙은 거실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변한 지 몇 달째였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되셨어요.
도현 앞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거든요. 하지만 도현이 없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은이 자신의 것만 준비해뒀거든요. 할 수 없이 찬밥에 김치만 얹어서 드셨죠. 당뇨가 있으셔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지은은 작업실에서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며 영숙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영숙이 화장실 가는 소리만 나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은이 작업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빨래 좀 개주세요.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요.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빨래까지 해야 한다니.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알겠다, 지은아. 영숙은 베란다로 나가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위층 순자가 또다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영숙이 혼자서 많은 양의 빨래를 개고 계셨거든요. 저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신데 왜 혼자서 빨래를 다 하고 계시지? 며느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순자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도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지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어요.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말이죠. 여보, 일찍 오셨네요. 어머니께서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식사도 잘 챙겨드리고 빨래도 함께 했답니다. 도현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우리 지은이 어머니를 잘 모셔주는구나.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도현 앞에서는 그렇게 다정한데 혼자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차가울까? 영숙은 자신을 탓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도현이 출근하자마자 지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하루 종일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라는 건 사실상 감금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항의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알겠다. 짧은 대답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영숙을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며 과자를 먹었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은 핑계였죠. 점심시간이 되어도 지은은 영숙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배가 고팠지만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화낼까봐 두려웠거든요. 결국 하루 종일 물 한 잔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영숙은 방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허약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왜 이제 나오세요? 식사 준비했는데. 지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영숙이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거죠. 미안해, 지은아. 내가 바쁘다고 해서. 바쁜 건 맞지만 식사는 하셔야죠. 하지만 식탁에 차려진 건 라면 하나뿐이었습니다. 영숙을 위한 제대로 된 식사는 없었어요. 지은은 자신만을 위한 도시락을 따로 준비해뒀습니다. 어머니, 당뇨 때문에 식이요법 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죠? 영숙은 항의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의사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은은 영숙에게 점점 더 많은 일을 시켰어요.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모든 집안일을 영숙이 혼자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이 많아서요. 집안일 좀 도와주세요. 75세 관절염 환자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영숙은 아픈 몸을 이끌고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어요. 손목이 아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순자는 베란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혼자 힘겹게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저 할머니가 저렇게 힘든 일을 혼자 다 하시다니. 며느리는 대체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남의 집 일에 함부로 개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만 아플 뿐이었어요. 영숙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체중이 급격히 줄었어요. 얼굴도 많이 야위었습니다. 지은은 영숙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심하게 부려먹었습니다. 어머니, 손빨래로 해주세요. 세탁기 소리가 시끄러워서 일에 방해돼요. 관절염 환자에게 찬물에 손빨래를 시키는 거였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베란다에서 빨래를 했어요. 손목이 아파서 제대로 힘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은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화를 낼까봐 두려웠거든요. 어느 날 영숙은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습니다. 혈당이 떨어진 거였어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몸이 버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도와주기는커녕 짜증만 냈어요. 어머니, 괜찮으시면 빨리 일어나세요. 저 일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영숙은 혼자 힘으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75세 노인이 쓰러졌는데도 도움의 손길 하나 받지 못한 거죠. 그날 밤 영숙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목소리를 죽여가며 흐느끼는 모습이 너무나 처량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자책했습니다. 순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30년 지기 친구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순자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매일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며 아래층을 관찰하게 되었거든요. 영숙의 모습이 예전과 너무 달랐어요. 활발하고 명랑했던 친구가 점점 위축되어 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날도 순자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하는 동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집중이 안 되거든요. 목소리가 차갑고 명령조였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런 식으로 말해도 되나? 평소 영숙이 자랑하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영숙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영숙아, 나 순자야.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하지만 문을 연 건 지은이었습니다. 아, 순자 할머니시네요. 어머니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면회를 자제해달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지은의 대답은 능숙했지만 순자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영숙이 그렇게 아픈 건 아니잖아. 잠깐만 봐도 안 될까? 죄송해요. 정말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지은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야, 그거 너니? 영숙이 거실에서 나오려 했지만 지은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쉬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자는 영숙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영숙아, 괜찮니? 얼굴이 많이 마른 것 같은데. 괜찮다, 순자야. 조금 피곤할 뿐이야. 영숙의 대답이 힘없었습니다. 평소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순자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몸 좀 나아지면 연락해. 너무 걱정된다. 순자가 돌아간 후 지은은 영숙을 째려봤어요. 어머니, 앞으로 이웃들이 찾아와도 만나지 마세요. 괜한 오해만 생겨요. 영숙은 위축되었습니다. 알겠다. 순자는 집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숙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며느리 태도도 이상했고 말이죠. 순자는 다른 이웃들에게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래층 박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박 씨,
혹시 영숙이 집에서 이상한 거 느낀 적 없어? 아, 순자 씨. 사실 저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요즘 영숙 할머니가 베란다에도 잘 안 나오시고, 그리고 가끔 며느리 목소리가 좀 날카롭게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박 씨의 증언으로 순자의 의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이웃들 사이에서도 영숙의 집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옆집 김 씨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 영숙 할머니 목소리를 잘 못 들어서 안부가 궁금했어요. 예전에는 매일 베란다에서 인사하곤 했는데, 같은 시간 영숙의 주치의인 이민준 의사가 정기 방문 진료를 왔습니다. 50세의 민준은 10년 넘게 영숙을 담당해온 의사였어요. 따뜻하고 세심한 성격으로 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민준이 영숙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난달보다 체중이 7kg이나 빠져 있었거든요. 어머님, 체중이 많이 줄으셨네요. 식사는 잘하고 계신가요? 민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지은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다만 당뇨도 있으시고 해서 식단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의사가 권한 대로요. 하지만 민준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식단 조절을 해도 이렇게 급격히 체중이 줄 이유는 없었거든요. 어머님, 하루에 몇 끼 정도 드세요? 식욕은 어떠시고요? 영숙이 대답하려는 순간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루 3끼 잘 드세요. 간식도 적당히 드시고요. 식욕도 나쁘지 않으세요. 민주는 영숙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는 없으신가요? 요즘 많이 위축되어 보이시는데요. 영숙이 입을 열려고 했을 때 지은이 또다시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어머니께서 평소보다 더 밝으세요. 제가 항상 옆에서 챙기고 있거든요. 대화하고 산책도 함께 하고요. 민주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보호자가 환자 대신 너무 많이 대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숙의 표정과 지은의 말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잠깐 혈압 좀 재보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릴 것도 있고요. 민준이 영숙을 별도 공간으로 데려갔어요. 지은은 불안해했지만 따라올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집에서 식사는 정말 잘하고 계신가요? 민준의 다정한 목소리에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며느리가 너무 바빠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먹고 있어요. 민주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어떤 걸 드세요? 라면이나 찬밥으로 때울 때가 많아요. 며느리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요. 영숙의 고백에 민주는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안 됩니다. 당뇨 환자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해요. 알아요, 선생님.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며느리도 일이 있으니까. 민주는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하면 가정이 깨질까 봐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들 텐데. 민주는 안타까웠지만 환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 하은은 온라인 수업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수업을 들을 때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를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냈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도 하은은 자신의 방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수학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의 설명이 지루해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가 클라이언트랑 통화하는 동안 조용히 해주세요.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짜증스러운 톤이었거든요. 할머니가 뭔가 잘못하신 건가? 하은은 헤드폰을 벗고 귀를 기울였어요. 할머니의 대답이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알겠다, 지은아. 조심할게. 점심시간이 되어 하은이 부엌으로 나왔어요. 그때 할머니가 혼자 라면을 끓이고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 라면 드세요? 엄마가 점심 안 해주셨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라면이 먹고 싶어서 그래. 너는 냉장고에 도시락 있으니까 그거 데워 먹어. 하지만 하은은 이상했어요. 할머니는 평생 라면을 싫어하셨거든요. 나트륨이 많다며 절대 드시지 않던 분이었어요. 할머니, 평소에 라면 안 드시잖아요. 몸에 안 좋다고 하시면서.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손녀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오늘은 먹고 싶어서 그래. 별거 아니야. 하은은 할머니의 어색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할머니가 드시는 라면을 보니 물도 많고 면도 퍼져 있었어요. 제대로 끓인 게 아니라 급하게 대충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엄마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도시락은 있었지만 할머니 것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갔지? 할머니, 엄마는 어디 계세요? 작업실에서 일하고 있어. 중요한 통화라고 하더라. 하은은 작업실 쪽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 점심은 누가 챙겨드리는 거지? 오후에 하은이 간식을 먹으러 부엌에 나왔을 때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손목 아프시잖아요. 괜찮다, 하은아. 할머니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영숙의 손목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관절염 때문에 아프신 건데 억지로 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왜 할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하고 계시지? 엄마는 뭐 하는 거야? 하은은 엄마 작업실 근처에서 들리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봤어요. 클라이언트와의 통화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말이에요. 저녁 무렵 아빠가 퇴근했습니다. 그러자 엄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께서 많이 피곤해하셔서 일찍 주무시게 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옆에서 챙겨드렸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하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하루 종일 할머니를 챙겼다고? 거짓말이었어요. 엄마는 작업실에서 일만 했거든요. 아빠는 엄마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신가? 병원에 가봐야 하나?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은은 충격받았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할머니를 전혀 챙기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하은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낮에 본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라면을 드시는 초라한 모습, 혼자 설거지하시는 외로운 뒷모습.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돌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하은은 의도적으로 할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간중간 몰래 거실을 지켜봤어요. 아빠가 출근한 후 엄마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하는 동안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집중이 안 되거든요. 엄마의 목소리가 차갑고 명령조였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하은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할머니한테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할머니는 환자신데. 치매도 있으시고 당뇨도 있으신데 왜 저렇게 대해야 하지? 하은은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아빠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할머니를 홀대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식사만 준비하고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또다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하은은 참을 수 없어서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할머니, 제가 점심 만들어 드릴게요. 라면 말고 제대로 된 식사하세요. 고맙다, 하은아. 하지만 괜찮다. 할머니는 하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하은은 부엌에서 간단한 반찬과 밥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것도 고마워하셔야 하나? 가족인데. 그때 엄마가 작업실에서 나왔습니다. 하은아, 뭐 하고 있니? 할머니 점심에 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 어머니께서 드시겠다고 해서. 엄마의 대답이 무성의했어요. 할머니가 먹겠다고 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안 해줘서 굶고 계신 거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하은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상황을 아빠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아빠가 믿어줄까? 엄마는 아빠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 증거가 필요해. 그날 오후 하은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몰래 녹화해서 증거를 수집하기로 한 거예요. 마침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온라인 수업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어요. 하은은 휴대폰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아빠에게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어요. 할머니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토요일 아침, 아빠가 골프를 나간 후가 완벽한 기회였어요. 엄마는 평소보다 더 노골적으로 할머니를 대할 것 같았거든요. 하은은 휴대폰을 준비하고 녹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실이 잘 보이는 위치에서 몰래 촬영하기로 한 거예요. 아빠가 나간 지 30분 후 예상한 대로 엄마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집 청소 좀 해주세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영숙은 당황했어요.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청소까지 해야 한다니. 지은아, 몸이 아직 좀 불편한데. 그럼 조금씩이라도 해주세요. 먼지 쌓이면 저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하은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차가운 목소리와 할머니의 위축된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75세 노인이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데 저런 자세로 청소를 해야 한다니. 1시간 후 할머니가 어지러워하시며 주저앉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혈당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작업실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일어나서 의자에 앉아 쉬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은은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증거를 위해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은이 가장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실히 보고 싶었거든요. 예상대로 엄마는 자신의 식사만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시다가 한숨을 쉬셨어요. 먹을 만한 반찬이 거의 없었거든요. 할 수 없이 할머니는 또다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이 모습도 빠짐없이 녹화했어요. 75세 치매 환자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 며느리는 작업실에서 혼자 맛있는 도시락을 먹는 모습. 대조가 너무 극명했습니다.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돌리자 엄마가 작업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세탁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손빨래로 해주세요. 네. 손빨래요? 세탁기가 있는데 굳이? 저 일하는데 방해되거든요. 손빨래가 더 깨끗하기도 하고요. 하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75세 할머니한테 손빨래를 시키다니. 관절염이 있으셔서 찬물에 손을 담그면 아프실 텐데. 할머니는 할 말을 잃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장면도 하은의 휴대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손빨래를 하시는 동안 엄마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이런 대조적인 모습도 하은은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할머니의 고된 모습과 엄마의 여유로운 모습이 한 화면에 담겼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오후 4시경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어지러워서 벽에 기대시는 모습을 엄마가 봤어요. 하지만 엄마는 도와드리기는커녕 짜증스러운 표정만 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은이 먼저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괜찮다, 하은아.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때 엄마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좀 쉬시죠. 하지만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없었어요.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습니다. 하은은 이 모든 장면을 다각도로 촬영했습니다. 엄마의 무관심한 태도,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표정, 그리고 자신이 할머니를 부축하는 모습까지. 이 영상들이면 아빠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몰래 당뇨약을 반으로 쪼개어 복용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할머니, 왜 약을 반으로 쪼개서 드세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하은아. 약이 떨어져 가는데 지은이한테 말하기가 그래서. 하은은 충격받았어요. 할머니가 약값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화장품이나 옷은 거리낌 없이 사면서 할머니 약값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아빠한테 말씀드려요. 약은 꼭 제대로 드셔야 해요. 아니다, 하은아. 아빠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할머니의 말에 하은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가 골프에서 돌아왔을 때도 엄마는 또다시 완벽한 연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께서 집 정리도 도와주시고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일이 좀 많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답니다. 하은은 이 거짓말도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할머니를 부려먹은 거였는데. 아빠는 엄마의 말을 믿고 할머니께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몸 안 좋으신데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아들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할머니는 아들 앞에서도 진실을 말씀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하은은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했습니다. 총 2시간 분량의 영상이 있었어요.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 할머니의 고된 하루, 그리고 아빠 앞에서의 거짓말까지. 모든 증거가 갖춰진 거죠. 하지만 아빠에게 보여주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족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하은은 위층 순자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할머니를 걱정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순자 할머니와 상의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하은은 순다음 날 일요일 하은은 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희 할머니 일로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순자는 하은을 반겨 맞았어요. 그래, 하은아. 무슨 일이니? 하은은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순자는 영상을 보며 분노했어요. 이게 뭐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은아, 이걸 내 아빠한테 당장 보여줘야 해. 하지만 하은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가족이 깨지면 어떡해요? 그리고 아빠가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순자는 하은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하은아, 이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이야. 내 할머니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말해야 해. 순자의 말에 하은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빠에게 모든 걸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하은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아빠가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는 작업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일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아빠, 잠깐 시간 있으세요? 할머니 일로 보여드릴 게 있어요. 도현은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은아. 무슨 일이니? 하은은 휴대폰을 꺼내 토요일에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아빠, 이거 좀 봐주세요.
화면에 나타난 건 엄마가 할머니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청소를 시키는 모습이었어요. 도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하은아, 이건 언제 촬영한 거니? 토요일에 아빠가 골프 가신 후에요. 매일 이런 식이에요.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 손빨래를 하시는 모습이 차례로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할머니가 당뇨약을 반으로 쪼개서 드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아빠,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세요? 엄마는 아빠 앞에서만 좋은 며느리인 척해요. 하은의 말에 도현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지은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도현은 영상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점점 말수가 적어지시고 웃음이 사라져가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었구나. 이때 마침 순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하은이 미리 연락드린 거였어요. 도현아, 하은이가 영상 보여줬니? 네, 순자 할머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 싶었거든. 영숙이가 예전 같지 않더라. 순자는 도연에게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들리는 지은의 차가운 목소리, 영숙의 위축된 모습, 그리고 다른 이웃들도 느꼈던 이상함까지 말이죠. 도연은 영상을 다시 보며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가 많이 마르신 것도, 표정이 어두워진 것도 모두 이 때문이었구나. 지은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고 있었는데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현은 분노와 자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신이 믿고 있던 완벽한 가정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도현은 작업실에 있는 지은을 불렀어요. 지은아, 잠깐 나와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은이 나오자 도현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화면에는 자신이 영숙에게 차갑게 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여보, 이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 내가 직접 봤는데 무슨 오해야? 어머니가 무릎 꿇고 바닥 닦는 게 오해야? 라면으로 끼니 때우시는 게 오해야? 도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은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도와주신다고? 내가 시킨 거잖아. 도현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지은은 계속해서 변명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억지로 시킨 적 없어요. 하지만 영상은 모든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은이 명령조로 일을 시키는 모습, 영숙이 위축되어 따르는 모습까지 말이죠. 도현은 영상 속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시며 사셨구나.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그만해. 영상에 다 나와 있잖니? 내가 영숙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모두 봤어. 지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상이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이때 영숙이 소음을 듣고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시끄럽지? 도현은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의 야윈 모습과 지친 표정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어머니, 제가 모든 걸 알았어요. 지은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에요.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아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었거든요. 아들아, 그건.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계시면서. 도현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아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그리고 지은이도 나름대로 힘들 텐데. 영숙은 여전히 지은을 감싸려 했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도현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지은은 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일어나거라, 지은아.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니? 하지만 도현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지은아,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한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하은도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요? 약도 아껴서 드시고 계셨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였어. 하지만 도현은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어? 우리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순자도 도현의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 도현아.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지은은 필사적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도현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날 밤 도현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도현은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현은 회사에 연락해서 반차를 냈습니다.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했거든요. 지은은 평소처럼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려 했지만 도현은 차갑게 대했어요. 지은아, 오늘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지은은 불안해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도현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았거든요. 여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도현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도현은 어젯밤 내내 고민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가족의 신뢰,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말이죠. 먼저 민준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급하게 어머니 상태 검진 부탁드려요. 집에서 상황이 좀 복잡해져서요. 민준은 곧바로 달려왔어요. 며칠 전 진료 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세요? 민준이 영숙을 자세히 검진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영양실조 증상이 보이고 스트레스 지수도 매우 높습니다. 이대로 가면 치매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어요. 도현은 충격받았어요. 영양실조요? 어머니가 영양실조라고요? 네. 체중도 많이 줄으셨고 혈액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아요.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 없는데요. 제가 매일 챙겨드렸는데.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검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어요. 환자분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민주는 도현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혈당 수치도 불안정하고 근육량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도현은 어제 본 영상들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던 모습.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하시던 모습. 선생님,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치매가 급속히 진행되고 합병증도 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영양 공급과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합니다. 민준이 떠난 후 도현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함께 참석했어요. 이제 모든 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가 된 거죠.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지은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줄 전혀 몰랐어요. 영숙은 아들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도현은 자책했어요. 그래도 눈치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마르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하은이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지은은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잘 모시려고 했는데 점점 일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어머니께 화풀이를 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순자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스트레스가 이유가 될 수는 없어. 영숙이는 내 어머니이기도 하거든. 그리고 환자이시기도 하고. 지은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도현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한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어. 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래. 신뢰가 깨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워. 영숙은 아들의 결정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니? 지은이가 잘못을 인정했잖아. 하지만 도현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은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대한 사람과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겠어요? 하은도 아빠의 편을 들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요. 이런 일이 또 생길까봐 무서워요.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도현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어요. 특히 의사가 말한 영양실조와 스트레스 진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이 정도로 나빠질 때까지 방치한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지은의 부모인 박순과 이철수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딸의 상황을 듣고 달려온 거였어요. 도현아, 우리 딸이 정말 잘못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지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지만 도현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졌거든요. 지은 아버지도 나섰어요. 도현아, 우리가 지은을 다시 교육시킬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하지만 도현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은 일이었거든요. 순자가 조언했습니다. 도현아, 내 결정을 존중해. 하지만 이혼 절차는 신중하게 해. 영숙이를 위해서도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거든.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를 우선으로 생각하겠어요. 며칠 후 도현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 수 있는 새 집을 구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어머니가 생활하기 편한 곳이었어요. 병원과도 가깝고 순자 할머니 집과도 멀지 않은 곳으로 골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새로 시작해봐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어요.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아, 내 때문에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챙기겠어요. 하은도 새 출발을 다짐했어요. 아빠, 할머니,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할머니 많이 도와드릴게요.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은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재산 분할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했지만 도현의 마음은 돌릴 수 없었어요. 이혼이 성사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늘리고 어머니를 직접 돌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오늘 약은 드셨죠? 혈당 체크도 해야 하고. 영숙은 아들의 정성스러운 돌봄에 감동했어요. 그래, 아들아.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민준 의사의 정기검진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체중도 늘고 혈색도 좋아지고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치료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도현은 기뻤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 앞으로도 더 잘 챙기겠어요. 민주는 도현의 변화에도 놀랐어요. 도현 씨도 정말 달라지셨네요.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이 전문 간병사 못지않아요. 도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하은도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수능이 끝난 후에는 할머니와 함께 옛날 앨범을 정리하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아, 그건 내 아빠가 어렸을 때야. 정말 개구쟁이였지. 하은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하은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지만 할머니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걱정되었어요. 할머니, 제가 대학 가면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괜찮다, 하은아.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할머니한테는 가장 기쁜 일이야. 순자 할머니도 자주 찾아와서 영숙의 회복을 지켜봤습니다. 영숙아,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 그럼 순자야. 아들이 이렇게 잘 돌봐주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지. 두 할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베란다에서 인사하며 안부를 나누었어요. 이웃들도 영숙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영숙 할머니,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아들분이 잘 모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민준도 가끔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님, 건강 상태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가족의 돌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숙은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치매 진행도 현저히 늦춰져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도현에게 조언했어요.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 어머님께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도현도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퇴근 후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대화하는 시간이 행복했거든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몸은 괜찮으시고? 좋았다, 아들아. 순자도 왔다 갔고 하은이도 같이 산책했어.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도현은 어머니와 함께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도현은 어머니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어머니,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말이에요. 영숙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들아. 가족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들이지.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것이 가족이야. 도현은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는 그동안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지은과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것은 안타까웠지만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었죠. 영숙의 76세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도현과 하은은 정성스럽게 생신상을 차렸어요. 순자 할머니와 민준 의사도 초대받아 함께 생신을 축하했습니다. 영숙아,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어머님, 상태가 정말 좋아지셨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지내시면 더욱 건강해지실 거예요. 생신상에는 영숙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도현이 직접 만든 미역국, 하은이 준비한 나물들, 그리고 당뇨에 좋은 특별 케이크까지. 어머니, 76세 생신을 축하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고맙다,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생신 선물로 도현은 어머니께 새 옷을 선물했어요. 하은은 직접 만든 사진첩을 드렸죠. 가족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생신상을 받으며 영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자신이 이렇게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도현은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어머니 생신을 맞아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어머니의 웃음소리를 듣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겠다.
몇 달 후 도현은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영숙이 젊었을 때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었죠. 어머니의 건강 상태도 좋아졌고 의사의 허락도 받았거든요. 어머니, 제주도 어떠세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예쁘죠? 정말 좋다, 아들아. 이렇게 너와 함께 여행 올 수 있을 줄 몰랐어. 꿈만 같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은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도현은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짜 효도였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모자의 행복한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산책하며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시장을 보러 다니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죠. 하은도 대학에 합격한 후 더욱 할머니와 가까워졌어요. 하은은 간호학과에 진학해서 나중에 할머니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순자와 민준도 가끔 찾아와 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보기 좋네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보여요. 도현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날 저녁 도현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영숙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들아. 엄마도 내가 이렇게 생각해주니까 정말 행복하다. 우리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지내자. 도현은 어머니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실게요. 그날 밤 도현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효도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